바이든 날리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요거가 이제 전 국민 듣기 평가로 원래 이제 워딩이 뭐였냐면 이 새끼도 나오고요. 바이든 이 새끼 쪽팔려서 어쩌나 이랬는데 이제 김은혜 그 당시에 무슨 수석이었죠? 홍보 수석이었나요? 홍보 수석이었죠. 예, 나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입니다. 요거거든요. 요거 기자시니까 네. 당시 상황을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예. 네. 이거 저 발언의 전문은 그거잖아요. 네. 뭐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이거 승인 안 해주면 똑같아. 바이든이는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똑같아. 근데 이거를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를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했다라고 한 건데 이게 애초에 대통령실이 그 비보도를 요청을 했었어요 기자단한테. 맞아요. 그 얘기는 무슨 의미가 뭡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발언이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비보도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6시 10분에 당일 이제 한국 시간입니다. 6시 10분에 문제 발언이 있었고 6시 28분에 영상이 송출이 됩니다. 예. 근데 7시 40분에 순방 기자단한테 대통령실에서 문자를 보냅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비보도 요청이죠. 그러고 나서 22시 35분 한 3시간이 훨씬 지나고 나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날리면이라는 말을 개발해 옵니다. 근데 그 분위기가 왜 이 타임라인을 말씀드리냐면 김은혜 수석이 나온 10시 반까지는 다 그거를 단 한 명도 바이든이라고 안 들은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쨌든 국익 차원에서 이게 나가면 그렇지 않냐. 이런 협조를 구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10시 35분에 회심의 카드를 들고 나오죠. 이건 바이든이 아니다. 날리면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건데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6시에서부터 일정한 시간까지는 이걸 수습하고 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자단의 협조 속에서 이걸 수습하고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거를 발언이 좀 미숙한 면이 있었다. 사과 정도를 하고 유감 표명 정도를 하고 넘어갔으면 저는 그때 그렇게 처리했으면 이게 그냥 별일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은 성격이 저렇군. 가까운 사람들만 있으면 말을 저렇게 하나 보군. 이런 정도의 해프닝으로 넘어갔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갖고 그 후에 어떤 일을 벌인 겁니까? 날리면 MBC를 공군 1호기에서 안 태웠죠. 그쵸. 그것도 있었고 외교부가 고소했어요. 고소했고 MBC 공군 1호기 안 태우고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데는 MBC 안 태우면 우리도 안 타겠다고 해갖고 잘하셨죠. 그러셨어요? 가는데 민간기를 타고 막 갈아타고 따라가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이 문제를 그래서 그리고 이 정권을 초반에 상징하는 하나의 그 밈이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를 바이든이라고 듣느냐 날리면으로 듣느냐가 나의 정책 성향을 드러내는 일인 것처럼 이렇게까지 만들었는데 이게 최상병 사건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네. 최상병 사건도 예를 들면 무리하게 작전을 작전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면 활동을 하다가 언제나 사고는 날 수 있죠.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대한 수습과 응당한 책임을 지면 끝나는 일이죠. 네. 그리고 저는 그거 최상병 사건은 정당하게 수습만 됐으면 대통령이 사과할 만한 건도 사실 아니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있는 게 뭡니까?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경로했어요. 여기서도 홍보수석실에서는 매뉴얼에 따른 대응을 고민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정리하고 가자. 넘어갈 수 있는 이슈다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완전히 강경하게 돌아서 했던 이유는 뭡니까? 당연히 윤석열의 어떤 의중 때문이겠죠. 근데 그 윤석열의 의중이 여기서도 경로였다라는 거죠. 네, 홍보수석이 당시에 대통령을 되게 무서워했다라는 전언도 있었고 사과문을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갔는데 엄청 혼나고 나와서 날리면이라고 했다. 요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근데 홍보수석이었던 김은혜 수석에게 MBC 기자가 이번에 또 추가로 취재를 해봤을 때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전했을 뿐이라고 언급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뉘앙스가. 그러니까 나는 실제 사과문을 준비한 유무는 이제 이 언론 보도로 나온 내용이지만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통령의 워딩을 그대로 자신은 따라서 브리핑에 소개를 했을 뿐이다. 그렇죠. 그런 뉘앙스죠.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는 식의 그런 발언. 이게 이렇게 됐겠죠. 김은혜 수석이랑 포함해서 10시 반 35분 발표 전까지는 이거를 바이든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들어갔는데 윤석열이 화를 냈겠죠. 내가 그거를 바이든이라고 하라고 들었어?
윤석열이 예. 날리면이 날리면이라고 그 바이든 안 했다고 하니까 날리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뭐를 넣어야 이게 문맥이 말이 돼? 좀 그래도 말이 된다고 주장할 수 있지? 그러고 날리면이 나왔겠죠. 연구를 엄청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과거에 우리가 참 많이 했던 얘기지만 이 당시에 그 동행했던 기자들 그리고 MBC 기자 본인 이런 분들이 이미 그 MBC 스트레이트인가요? 여기에 다 나와요. 나오는데 본인들도 너무 황당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김땡 행정관은 그 동행 기자에게 담배 피러 나가자고 해가지고 나 이거 나가면 진짜 잘린다. 큰일 난다 이거.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심각성을 당시에 대통령실이 참모들이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보도를 전제로 해가지고 실제 기자단에게 풀을 했을 때 이제 그 기자단에게 공지를 했을 때 사적 발언이다. 공식 석상이 아니었다. 이런 그쵸. 식이었는데 대통령의 행보 중에 공식 석상이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그 현장은 공식 석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적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공식 석상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무마한다고 해서 보도를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당연히 보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자들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바이든하고 날리면이 문제가 아니라고 치더라도 그럼 이 새끼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쪽팔린다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 네. 이제 이런 대목들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를 홍보팀도 아마 홍보수석실도 알고 있을 텐데 완강하게 아까 우리 김한 기자가 윤석열을 소환한 것처럼 그렇게 윤석열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로했다라고 해서 결국 홍보수석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고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 문제에서 심각하게 제가 생각하는 건 외교부가 이것을 MBC에 그러니까요. 소송을 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죠. 저는 뭐 직권남용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이제 이 소송 대리를 했던 변호사가 있어요. 소송 대리를 대리 소송을 했던 사람이 최태영 변호사라는 사람인데 네. 이 최태영 변호사라는 사람이 2020년에 윤석열 총장 그 징계 국면에서 외부 징계위원을 맡았는데 그 징계 회의에 법무부 징계위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징계 윤석열을 반대. 그대로 옹호해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꼼꼼하게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대리 소송을 한 비용 수임료를 줬다라고 하는데 그 한정혜 의원의 인터뷰에 따르자면은 외교부에서 했던 대리 소송 중에 5천만 원짜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액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꼼꼼하게 최태영 변호사를 정권 차원에서 챙겨줬을 것이다. 네. 이걸 누가 지시했느냐? 이런 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오, 뭐 바이든 난리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진실들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저는 취재 윤리 차원에서 아까 훌륭한 한겨레라든지 예, 훌륭한 경향이라든지 한겨레. 이런 예. 언론사들은 최소한의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 언론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MBC라는 언론사가 보도해가지고 그런 핍박을 받고 소위 정권으로부터 왕따를 당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의리 있게 다른 언론사들이 말만 뭐 기자협회, 언론협회 이런 데서 성명만 냈을 뿐이지 실제 전용기 타고 취재하러 갔을 때는 한겨레, 경향 제외하고 MBC 빼고는 다 타고 갔거든요. 심지어 돌아오는 길에 제가 알기로는 소수의 언론사가 단독으로 인터뷰 몇 건을 그랬죠. 따로 또 심지어 예. 알선을 해줬어요. 있었어요. 예. 제가 그거 보고 나서 느낀 게 이 나라의 언론 죽었다. 이거는 최소한의 의리가 상실됐다. 동료 의식 자체가 없어진 것이다. 저는 사실 이 보도가 어제 MBC로부터 나오고 나서 MBC 많이 할 수 있는 보도지만 경향 한겨레를 제외한 나머지 언론사들은 정말 할 다 말이 없죠. 머리를 받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맞아. 머리 받고 반성해야 돼. 이건 진짜 반성해야 돼. 한겨레 멋졌어요. 단전 단수 동맹입니다. 단수 동맹. 아니 이건 실제로 근데 이거는 약간 저는 그냥 현직 기자 입장에서 약간 허를 찔린 기분도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렇죠. 네, 말도 안 되는데 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이렇게 해버리네. 그 정권 초에 그런 우격다짐을 몇 번 느꼈어요. 왜냐하면 많이 있었죠. 네, 많이 네.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KBS의 시청료 분리 징수하는 거 십수년 된 이슈거든요. 뭐 길게 잡으면 20년 이상 된 이슈인데 사실 못했어요 어느 정권도. 밀어붙이죠, 그거, 근데 그거를 그냥 시행령으로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장면들이 몇 개 있었어요. 언론에 대해서. 근데 그게 뭐였냐면 그 해당 언론에 대한 특정한 적개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면 이 영상이 찍힌 게 MBC가 단독으로 이 영상을 찍은 게 아니라 풀 단위예요. 네. 풀 영상을 받은 거예요. 네. 근데 풀 영상을 받았는데 이거를 갖고 MBC만 찍어갖고 그때 그래서 KBS 시사 프로 진행하는 어떤 진행자가 SBS 진행자도 그 얘기를 했고 우리도 보도를 했으니까 우리도 고소를 해라. 맞아. 저도 들었어요. 근데 예. 안 했죠. 했었어요. 안 했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이 건으로 MBC에 대한 어떤 적개를 보여준 거고 그 KBS 시청료 분리징수 문제도 그거에 대한 KBS에 대한 적개를 보여준 거였거든요. 근데 그 적개를 보여줬을 때 약간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멀쩡한 사람이 미친 사람을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근데 말하자면 그런 격으로 그냥 정권 초에 몇 개 당한 일들이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죠. 일단 근데 MBC라는 회사를 정권 차원에서 어떻게 죽이려고 했냐면 기자 개인에 대한 고소도 하고 회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남발하지만 중요한 거는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 특별 근로감독을 지시를 한다든지 국세청에서는 실제 5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막대한 비용을 MBC에게 추징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또 방심위의 징계는 또 별도의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하나를 망하기 위한 집중 표적놀이가 그때 벌어졌는데 그때 그걸 완전히 쌩까버리고 전용기에 같이 타고 탑승해서 우리는 MBC가 아니니까 우리는 경향이 아니니까 우리는 한겨레가 아니니까 그때 비행기 타고 갔던 사실 언론사들 다 반성해야 돼요. 이제 그 대목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또 다른 하나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괜찮을까요? 우리 오늘 하루 종일 할까요? 밤새 해도 돼요?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본 기사는 이게 과거에 봤던 기사인데 도대체 그러면 2023년과 2024년 사이에 윤석열 정권에서의 그 언론 광고 집행은 어떻게 됐는지 봤더니 특히 이제 언론재단의 그 내역을 보면 2024년에는 문화일보, 매일신문, 심지어 매일신문은 지역 일간지인데 여기는 완전히 저는 뭐 보수신문이라고 보수를 넘어선 저는 내란 전국 사이에 봤던 매일신문의 행태는 극우적이라고 보거든요. 매일신문, 문화일보, 조중동 이런 5개사의 광고가 완전히 집중된단 말이에요. 2024년에. 아직 2025년까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시기였는데 경향, 한겨레, MBC 이런 데는 광고 비용이 실제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완전히 편향적으로 집중해가지고 한 언론사들 밀어줬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정말 의리가 더럽게 없다. 치사하다, 치사해. 치사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혜택을 누리고자 그동안 입국 탓하고 MBC가 탄압을 받든 뭐 한겨레가 탄압을 받든 경향이 탄압을 받든 우리는 상관없이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언론 코스프레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MBC, 한겨레, 경향. 예편은 뉴스 토마토입니다. 네. 단전 너무 세 개의 사가 이렇게 사실은 뉴스 토마토도 언급을 해야 되는 게 그 시기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사실 대통령실 출입 불가를 하게 된 것도 뉴스 토마토 아닙니까? 이게 뭐가요? 또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하나의 훈장이 돼서 돌아와서 100만을 넘어간 거 아니에요. 네. 잘했다. 네. 칭찬에 굉장히 아주 좀 약하세요, 기자님. 약한 게 아니라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언론 투사로 박영식이 거듭나고 있어. 너무 멋져 불어. 일타 정치 오늘 여기까지 벌써 하겠습니다. 끝났나요? 더 해도 돼요. 아닙니다. 늘 얘기하지만 더 얘기해도 돼요. 네,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끝내주는 경제 방송 되고요. 저는 내일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